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양자 섹터의 폭등과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양자 섹터의 폭등이 있던 지난 목요일 미국 증시는 감세의 미 하원 통과 이슈와 급격한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합 내지 약보합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 주식들은 그 결이 달랐는데요.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와 같은 주식들은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선 양자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양자 대폭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장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아이온큐의 경우에 무려 36.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종가는 45.79였고요. MDD 값은 마이너스 10.34%, 전고점까지는 11.53% 남았습니다. 전고점은 51.07달러였죠. 두 번째 리게티인데요. 리게티도 26.46%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종가는 13.86이었고요. 전고점은 21.42였는데 MDD 값은 현재 35% 정도였고요. 전고점까지는 54% 상승하면 됩니다. D웨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신고가 갱신 중에 있죠. 23.96% 상승을 한 19.04를 기록했습니다. MDD 값 전고점 계속 신고가 돌파 중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져온 대표적인 세 가지 양자 주식들이 미국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의 최상단의 랭킹을 했는데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6.52% 상승했죠. 전체 시장에서 상승률 2위를 달성했습니다. 리게티는 26.46% 상승을 해서 전체 상승률 중 3위였고요. 디웨이브는 전체 상승률 4위였습니다. 양자 주식이 전체 상승률 2등, 3등, 4등을 달성한 매우 특이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날 폭등은 뚜렷한 실적의 개선이나 엄청난 규모의 계약 발표 혹은 놀랄만한 기술적인 도약, 이런 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뚜렷한 호재가 있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 양자 섹터의 주가 폭등의 이유로 아이온큐의 CEO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자 컴퓨팅 업계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 보도된 것이 그 폭등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아이온큐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폭등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반면에 CEO 인터뷰 한 번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폭등시킬 일인가 하는 의문도 살짝 들었습니다. 이번 폭등은 사실 5월 초에 있었던 D웨이브의 깜짝 실적 발표부터 빌드업이 됐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D웨이브는 5월 8일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매우 크게 점프시켰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20일 어드밴티지 2라는 신제품을 발표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또 한 번의 큰 갭 상승을 동반한 주가 점프가 있었습니다. D웨이브의 호실적과 신기술 발표 덕분에 양자 컴퓨팅의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큰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승의 흐름 속에서 결정적으로 아이온큐가 대포를 쏘아 올렸죠. 그 트리거는 CEO인 니콜로드 마시가 바론스와의 진행한 인터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아이온큐는 양자 섹터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아이온큐는 항상 업계의 선두주자였고 많은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 우리를 따라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온큐의 주주로서 주가가 폭등한 것은 저로서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 내용은 첨단 기술 영역의 회사 CEO들이 흔히 보통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인터뷰 때문에 하루에 36% 폭등을 설명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트리거일 뿐 폭등을 한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수수께끼 풀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서 이번에 AI의 도움을 좀 받기로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AI의 프롬프트로 넣은 질문이죠. 아이온큐 CEO의 언론 인터뷰 한 번으로 아이온큐 주가는 물론 전체 양자 컴퓨팅 전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까지나 폭등한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번 폭등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달라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한 질문에 대한 AI의 답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고 공감이 되시는지 각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아이온큐 CEO 인터뷰에 전략적 프레임이 설정됐다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비교를 통해 시장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것이고, 아이온큐 CEO 니콜로드 마시가 바론즈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를 자처한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강한 심리적 앵커링 효과를 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020년대 초 AI 붐을 타고 10배 이상 상승한 역사적 맥락을 이용했다라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유사한 성장 서사가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IPO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소식을 전략적으로 노출했다라는 것인데요. 인터뷰 직전 아이온큐는 양자 메모리 전문 기업인 라이트싱크와 양자 네트워킹 기업 ID 퀀티크 인수를 완료했고요. EPB와 2,200만 달러 규모의 양자 혁신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 확장 소식을 CEO 인터뷰와 동시에 타이밍을 맞춰서 공개함으로써 기술적 성숙도와 상업적 가능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발표를 전략적으로 잘 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시장에서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ETF의 증폭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월 22일 아이온큐 주가 상승 중에서 73%가 아이온X 2배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 폭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ETF는 상장 3개월 만에 220% 상승하며 전체 ETF 상위 3%에 진입을 했고요. 이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래량 폭증은 양자 컴퓨팅 테마에 대한 헤지펀드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집중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암호화폐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강화되면서 QNT 등 양자 저항성 블록체인 토큰이 동반 상승하는 크로스 마켓 현상까지 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ETF의 레버리지 구조는 기본 상품 아이온큐 주식의 변동성을 2배로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아이온X의 거래량 급증은 결국은 공매도의 숏 스퀴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옵션 만기일 효과도 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이온큐의 옵션 미결제 약정이 전주 대비 45%나 증가한 점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변동성 확대를 통해 프리미엄을 수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폭등 뒤에는 2배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 폭발, 이것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결국은 숏스퀴즈가 발생했고 그 폭등을 배가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헤지펀드들과 알고리즘 트레이딩들의 쉽게 말하면 작전이 크게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동반 상승하는 크로스 마켓 현상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온큐 혼자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상호 연계됐다라는 이유인데요. 컨티뉴엄의 카타르 투자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게티 주가가 역시 많이 올랐죠. 26% 상승한 배경에는 경쟁사인 컨티뉴엄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의 덕분을 봤다라는 것인데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본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기술적 유사성을 가진 리게티까지 동반 상승한 헤일로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게티는 특별한 호재 없이 경쟁사인 컨티뉴엄이 얻어낸 카타르 대규모 투자 효과를 같이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개별 한 기업의 실적보다는 지금은 산업 전반의 성장성을 공유하면서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D-웨이브는 3월 13일에 양자 우위 달성을 발표했었는데요. 5월 20일에 다시 한번 어드밴테이지 2 양자 컴퓨터 출시
출시 소식으로 기술 리더십을 확인하고 주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소 전략적인 주가 관리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단계적 소식 공개를 통해서 지속적 관심을 유도했다라는 것이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양자 컴퓨팅 실용화까지 20년 필요하다라는 발언 예전에 있었죠. 이것 때문에 업계 전체 주가가 엄청 떨어졌었는데요. 그 발언으로 위축된 시장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업계 전반적인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읽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펌프 앤 덤프 구조의 적신호가 보여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스포스 캐피털은 양자 컴퓨팅 주식이 펌프 앤 덤프 대상이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퀀텀 컴퓨팅의 경우 6개월 만에 2500%나 상승했고, 하지만 실제 매출은 올해 1분기 기준 760만 달러에 그치며 순손실이 무려 323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기본적 분석과 주가 움직임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온큐도 역시 1분기 순손실이 3200만 달러를 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와 비교 발언을 함으로써 주가를 너무 많이 끌어올린 것은 아닌가라는 뜻에서 그 위험도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온큐의 공매도 비율을 보면 5월 22일 기준으로 18.7%인데 이는 전월 대비 7%가 증가한 점은 공매도 세력과 레버리지 ETF 매수세 간의 갈등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급락 가능성도 내포한 위험한 게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동성은 더 복잡한 시장 조작 시나리오를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AI한테 던진 질문에 대한 AI의 결론인데요. 제목은 진정한 혁신인가 고도화된 투기인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양자 컴퓨팅 주식 폭등은 기술적 돌파구,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금융, 공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업계 전체가 아직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와의 비교는 시기상조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자자들은 양자 컴퓨팅의 장기적 잠재력과 단기적 과열 위험을 정량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특히 레버리지 ETF와 암호화폐 시장의 연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번 건은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진정한 기술 혁신과 투기적 거품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된 상황에서 주가가 폭등됐지만 아직까지 상업화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와의 비교는 시기상조라는 것, 또한 현재 양자 컴퓨팅은 장기적인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레버리지 ETF와 암호화폐 시장의 연동성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 90년대 닷컴 버블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폭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양자 투자자분들께 일단은 축하 말씀드립니다. 폭등을 한 만큼 이제부터 관리도 잘 하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